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설춘환입니다. 최근에 재테크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재테크 중에 온비드 공매와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함께 공부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1시간짜리 특강은 온비드 공매입니다. 자, 경매와 공매 비슷한 듯 다른 듯. 간단하게만 우리 이제 법원 경매가 있고 온비드 공매가 있다. 경매와 공매 뭐가 다르냐? 일단 뭐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기에는 등기도 돼 있죠. 경매가 되면은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되어 있고 공매라면 공매 공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공매도 배분 요구 종기일. 배당이라는 말 대신에 배분이라는 말을 좀 쓰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명세서가 있어요.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죠. 매각기일 7일 전에 볼 수 있는. 공매도 공매재산 명세서가 있습니다. 입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매는 현장 입찰 100% 오프라인 입찰입니다. 반면에 공매는 100% 온라인 입찰입니다.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증금액은 이제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최저가의 10%, 그 다음에 최저가의 10%.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기일. 경매는 한 번 유찰되면 통상 한 달, 공매는 일주일마다 하게 되는 거죠. 저감률은 전 최저 매각 가격의 20에서 30%. 그러나 이제 공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10억이라면 유찰된다. 그러면 법원은 경매는 20% 다운돼서 8억. 또 유찰되면 8억에 20% 다운돼서 88은 64. 이렇게 다운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공매는 요 가격으로 9억, 10%또 요 가격에 10%, 8억. 또 요 가격에서 10% 7억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적 우선 매수가 둘 다 가능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농지를 낙찰받게 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제출해야 되는데 경매는 이제 매각 결정기일까지, 공매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제출을 해야만 한다. 채권 상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경매는 가능, 공매는 이제 불가능. 가장 중요한 것은 명도인데 경매는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명도가 굉장히 신속하고 쉽다. 반면에 이제 공매는 100% 인도 소송해야 되니까 시간이 기본적으로 길다, 불편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잔대금 납부는 이제 확정되고 통상 한 달. 공매는 잔대금 납부 기한 3천만 원 이상은 통상 30일 이내 30일 주고요. 3천만 원 미만은 7일 줍니다. 시간이. 그다음에 이제 잔금 경과하면은 경매는 뭐 재경매 3일 이전까지 물론 지연자 있습니다만, 공매는 잔금 납부 기한에 플러스 10일. 배당은 배당표 배분 계산. 뭐 이거 아주 뭐 중요한 건 아닌 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고 공매하고 같은 점. 권리 분석이 같습니다. 소멸주의.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그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한다. 권리 분석이 똑같습니다. 물건 분석, 현장 분석이 같죠? 공매로 낙찰받으나 경매로 낙찰받으나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상가라면, 아파트라면, 공장이라면, 토지라면, 그렇죠? 입찰 보증금이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점은 뭘까? 입찰 방법이 다르다. 경매는 오프라인, 반면에 공매는 온라인, 전자입찰 한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 경매는 기본적으로 명도할 때 인도 명령, 반면에 공매는 한 1년 걸리는 인도 소송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차이점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어떤 하나의 부동산에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소유자라면 제가 이제 KB한테 돈을 빌려서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돈 안 갚으니까 KB가 경매할 수 있겠죠? 또는 제가 지방세를 안 내다 보니까, 가령 뭐 재산세를 안 내다 보니까, 또는 뭐 양도세를 안 내다 보니까 세무서가 가령 양도세, 국세니까 세무서가 요걸 갖다가 제가 세금 계속 안 내니까 세금 내라. 안 내니까 요 부동산 압류했다가 나중에 이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야, 이 물건 공매 신청해 줘라. 그래서 공매. 그래서 경매하고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이거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둘 중에
잔대금을 먼저 납부한 사람. 둘 중에 잔대금을 먼저 납부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끔 여러분, 신탁회사 공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신탁회사 공매는 기본적으로 뭐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게 아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 매매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 공매는 등기부상의 하자, 후순위 임차인 전부 다 소멸하잖아요. 신탁공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신탁공매는 말이 신탁공매지 그냥 일반 매매랑 똑같다. 여러분 일반 매매하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의 하자 떠안고 임차인 떠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탁공매는 일반 매매와 같다라고 하는 점. 예전에 이제 그 청주의 골프장이 신탁공매로 나왔는데 담당 회계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교수님, 청주 골프장 신탁공매인데 공매니까 낙찰 받으면 모두 소멸하죠? 등기부 하자 뭐 등등등 문제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떠안습니다. 신탁회사 공매는 일반 매매랑 같다. 이렇게 여러분 간단히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탁회사 공매가 나오면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내용을 쭉 보시면 매매대금, 잔대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하는데 다만 기존의 등기부상의 하자, 제한물건 이런 것들 뭐 근저당권 또는 뭐 다른 뭐 전세권 이런 것들 다 매수인이 승계한다. 여러분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가 있다,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도 다 승계한다. 이렇게 여러분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 공매는 가급적이면 뭐 신탁회사 공매든 공고문을 깔끔하게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온비드 공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온비드 공매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공매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거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른 말로 캠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온비드 100% 온라인 입찰. 기본적으로 여러분 온비드 공매는 기간 입찰이에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기간 입찰. 그러면 아무 때나 입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가령 이제 화요일 날 밤 11시에 입찰하고 싶다. 가능. 반면에 이제 법원 경매는 기일 입찰이죠. 딱 어떤 날 일정한 시간 10시부터 11시 10분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것이 약간 다르다. 온비드 공매 물건에 대한 매각 의뢰하는 곳들은 뭐 국가기관, 지자체, 금융기관, 교육기관, 공기업. 그래서 이제 온비드 공매 물건은 매각하는 게 있고요. 대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부는 임대하는 거예요. 대부는 임대. 바로 이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대부하는 거죠. 대부 임대해 주는 거예요. 임대. 네, 그래서 1년에 깔세 가령 뭐 1,200만 원 주고 사용하는 가령 이를테면 그래서 매각은 경매처럼 말 그대로 소유권을 넘기는 거고요. 대부 공매는 임대 공매다.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 재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수탁재산, 유입재산, 국유재산, 압류재산. 거의 뭐 한 90% 이상이 압류재산이에요. 국세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재산. 그래서 이런 압류재산을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매각하는 거예요. 공매하는 것. 예, 이것을 우리가 공매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압류재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공매에서 중요한 것은 공고문을 차분하고도 꼼꼼하게 읽어보자. 매각 물건이 됐던 대부 물건이 되었던. 아시겠죠? 자, 온비드 공매를 잘 하려면 경매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비드 공매랑 경매랑 여러분 메커니즘이 거의 비슷해요. 권리 분석, 명도 분석, 현장 분석, 배당 분석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잘 알고 플러스 법률을 잘 알면 온비드 공매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권리 분석도, 명도 분석도, 현장 분석도, 배당 분석도 잘 해야만 하겠다. 자, 온비드 공매에서의 이제 권리 분석은 경매와 동일합니다. 소멸주의, 신탁 공매는 예외고요. 그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선순위는 조심해야 되겠다. 다만 경매는 이제 선순위 가처분이나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도 경매를 진행하지만 공매는 아예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자, 온비드 공매에서 명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명도 소송, 다른 말로 이제 인도 소송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도 협상. 경매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공매로 낙찰을 받는다. 만약에 경매로 낙찰 받으면은 기본적으로 한 달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추후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공매는 인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인도 소송은 못해도 한 1년 걸리잖아요. 여러분, 소송이라고 하는 게 소장 내고 상대방이 답변서, 그다음에 준비서면 내고 또 준비서면 내고, 변론길, 판사 앞에 가서 변론길 1, 2, 3 변론 종결하고 하는데 계략적으로 한 1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유자들이 이사 기간하고 이사비를 경매보다는 한 2배 이상 달라고 하죠. 예, 그것이 또 타당하다. 아주 또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소송 한 1년 걸리다 보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도 잘 해놔야만 한다. 공매의 발생과 정리. 체납이 되면 최고하고 압류가 되죠. 그래서 최고하고 등기부에 압류가 됩니다. 그럼 이제 과세관청이 요걸 이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한테 매각 의뢰를 합니다. 세금 조세 퇴납된 거 받아야 되는 거니까 캠코를 통해서 매각을 이제 위탁을 좀 맡기는 거죠. 그래서 캠코가 공매해서 남을 게 있을 것 같다 판단하면 그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돈을 내면 배분을 해주고, 배분하는 순간 이제 과세관청이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온비드 공매에 대한 입찰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온비드 사이트에 가이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입찰하기 전에 온비드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서 등록을 해놓는다. 일단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것은 이제 맞춰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입찰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보증금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낙찰자로서 선정이 되면 이후에 잔대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이제 등기하고 이런 절차를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비드 공매 물건 어디 있는지 한번 체크, 매각 물건 어디 있는지 한번 찾는 것. 네이버나 다음에 온비드라고 치면 이렇게 온비드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궁금하다, 여기 처음 다 클릭하면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도 검색이 가능하고, 용도별로도 가능하고, 지역별로도 가능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영상 매뉴얼, 온비드 이용 설명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체크해서 그런 절차들을 좀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가령 부동산을 클릭해서 부동산 처분 방식 전체, 그러니까 매각도 하고 임대도 하는 물건들, 가령 3월 28일부터 4월 4일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전체 해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검색을 한번 해본다. 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공매 관리번호가 있고, 신길동의 레전드 힐스 재구축 906호. 건물의 전용 면적이 13.74니까 약 한 4평짜리, 여러분, 전용 면적 4평짜리. 1억 700인데 한 번 떨어서 9,6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레전드 힐스 1억 500짜리 아직 한 번도. 그 다음에 신길동의 아이파크 전용 면적이 이제 18평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12억짜리 어떻게 될 거냐? 요런 것들을 이제 체크 하시면 될 거고, 궁금하면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이제 신길동의 12필지 레전드 힐스 9,906호. 그러면 여러분 요거 9,630만 원. 관심 물건 등록해도 되고, 지금 이제 입찰 기한이라고 한다면 이제 곧바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물건 세부 정보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클릭하면 각각의 정보들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이제 국일 감정평가사가 했는데 1억 700만 원. 명도에 대한 책임은 이제 매수자. 그 다음에 토지 지분 약 1평 되는 거고, 건물 전용은 한 4평짜리가 있다. 여기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이제 명세서를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압류재산 정보, 임차인 이지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보증금 1억짜리,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날짜가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예, 등기부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지금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2018년 8월 7일이니까 선순위 임차인, 요 공매도 최소한 낙찰은 1억 원 이상에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뭐 최저가가 9,630만 원인 거니까 9,630만 원에 받으나 1억 원에 받으나 다 똑같죠?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 1억 원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하나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정보 했더니
1억 700에서 9,600, 8,500 계속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매재산 명세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법원 경매로 치면은 매각물건 명세서예요. 네, 그래서 클릭. 요게 이제 가다 보니까 또 7일 안에 남다 보니까 요것도 같이 함께 그 다음 것도 볼 수 있다. 거의 뭐 똑같죠, 여러분. 뭐 변동되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자, 이제 이게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 공고일, 뭐 배분요구 종기일, 공매재산 명세 쭉 있죠. 그다음에 공매 보증금은 공매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억 원 사람이 있는데 배분 요구액이 1억 원,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2022년 3월 7일 이전에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였다라고 하는 점. 네, 그래서 이 의 보증금 감안해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예, 하나씩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신길동에 이제 아이파크 12억 6천에 나온 그런 물건 이제 관심 물건 등록하고 체크 하면 될 것 같고요. 경매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현장 가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용이 18평, 대지 지분은 약 10평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는 12억 6천만 원.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임차인이 김채환 배당 요구를 했다. 4억 원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령 뭐 이제 예상 낙찰가 12억 원에 한다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비용 대충 얼마 들어갈 것 같다. 총 매입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략적으로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2억 6천 공매재산 명세서를 볼 수 있고요. 4월 11일 날 만약 유찰된다면 4월 18일, 또 4월 18일 유찰된다면 4월 25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4월 11일, 4월 13일 월요일부터 항상 수요일까지 기간 입찰을 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목요일 날 11시에 개찰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러면 이제 통상 월요일 날 10시에 매각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절차가 계략서로 된다. 뭐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해보면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임차인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러니까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적법하게 했다. 4억 원. 예, 그래서 이제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으면 되고 후순위라면 뭐 배당을 받든 말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죠. 아까 906호도 1억 700에서 떨어져서 이제 9,630만 원. 공고 내용 확인하고 그다음에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 전부 다 이제 체크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납부 총액 963만 원 요거 갖다가 이제 납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한 번 떨어진 금액 아까 최저가 9,630만 원인 거니까 내가 뭐 입찰을 1억 800만 원 한다 하더라도 최저가의 10% 963만 원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물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잠깐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예, 매각 물건.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이제 매각하는 물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본 거고요.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법원 경매도 해보시고 온비드 공매도 해보시면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다만 이제 온라인으로 입찰할 거냐, 오프라인으로 입찰할 거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명도가 협상이 되면 좋은데 협상이 안 되면 경매는 인도 명령. 반면에 온비드 공매는 인도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온비드 물건 검색, 대부 물건. 아까는 이제 매각이죠. 요번에는 대부입니다. 자, 대부 공매. 최대 난제는 코비드였다. 사실 이제 그 대부 공매가 대단히 인기가 많았었다. 대표적으로 대부 공매에서 많은 것들이 가령 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뭐 시설에 커피숍, 운동시설, 뭐 그런 것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장사가 안 됐었잖아요. 특히 이제 학교의 매점 상당히 좋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학생들이 안 가다 보니까 매점에 학생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점이 그렇게 잘 되다가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다. 코비드가 대부 공매에 직격탄을 날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은 대부 공매, 임대 공매, 임대 대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대부 하니까 대부업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 즉 임대, 빌려준다 이런 거고 3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상가용 및 업무용 건물 뭐가 있을까? 검색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관악구 신림동의 미린여자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그다음에 둔촌 오륜역의 점포. 뭐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 자, 그중에 2019-0200에 나와 있는 창동문화체육센터 매점용품점. 면적이 상당히 크죠, 여러분. 빌려주는 건데 건물이 97이니까 약 한 30평. 전용 면적이 30평이니까 결코 작지 않죠. 감정평가액은 4,480만 원. 임대 기간은 3년인데 감정평가 금액이 4,480만 원이에요. 근데 유찰이 4번 돼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3,580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3년치가 3,500만 원이라면 좋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통상 뒤에 이제 그 공고문을 봐야 되는데 이게 1년치예요. 1년치. 1년마다 이제 계약 갱신해 가지고 재계약해 가지고 3년 동안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건물의 전용 면적이 97. 그러니까 약 30평짜리. 위치는 창동 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1층에 있는 거고요. 창동 문화체육센터 내 1층. 현재 매점, 커피 전문점, 스포츠 용품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상당히 크다. 그래서 허가 업종은 매점, 편의점, 커피 전문점, 스포츠 용품점. 네, 그래서 감정평가는 4,480만 원. 물건의 세부 정보 이런 것들을 보면 인터넷으로 최저가가 이번에 3,584만 원인데 여러분 이제 대부 공매든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건 첨부 파일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첨부 파일을 가장 꼼꼼하게 읽어봐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클릭해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된다. 봤더니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창동 문화체육센터 1층 매점 사용 수익 허가 입찰 공고.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별게 아닙니다. 매점, 편의점, 커피점, 용품점 대충 30평, 창고 9평까지 포함해서 30평. 예정 가격은 부가세 별도해서 3,584만 원. 예정 가격은 1년 사용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번에 3,600에 낙찰 받으면 부가세 360만 원에 1년마다 3번. 대충 뭐 3년에 한 1억 2천만 원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허가 업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혹시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아까 여기 밑에 여기 아까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체크하시고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전화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당연히 가봐야죠, 여러분. 그런데 창동 문화체육센터가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다면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전부 다 해도 된다. 네, 그래서 창동 문화체육센터가 잘 된다. 네, 그러면 괜찮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각자가 그런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매점, 그다음 매점 창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사용 허가 기간은 최초 3년, 1년마다 이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입찰 방법은 총액 입찰, 그다음에 전자 입찰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입찰 금액은 1년치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하셔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입찰서 제출 및 보증 납부 기한은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그래서 3월 9일 날 오픈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입찰 참가자 자격이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 자격.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대부 공매는 가령 뭐 인천에 뭐가 나왔다. 그러면 공고일 현재 인천 시민만 가능하다. 아니다. 우리는 인천 시민에다가 국가 유공자만 가능하다. 등등 이런 조건이 다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내용이 된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을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납부 방법이 언급되어 있고요. 낙찰자가 이제 제공해야 될 것은 개인이라면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라면 이런 것들을 내야만 한다. 여러분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제 대부 공매.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가용 및 업무용 건물 중에 나는 판매 시설이나 교육 연구 시설이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검색. 여러분 요거 이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가 이렇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검색을 했더니 인천 강화에 갑곶 돈대 매점 및 대여점이 있고 덕진집 매점도 있고 뭐 별의별 매점이 다 있어요, 여러분. 296만 원, 21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등등등.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 한번 궁금하다. 갑곶 돈대. 자, 그래서 강화군의 갑곶 돈대 매점 및 대여점 대부 계약 입찰 공고. 그래서 이제 공고문.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항상 깔끔하게 읽어보시고 반드시
첨부 파일은 다운받아서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첨부 파일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곶돈대 매점.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건물의 전용 면적이 55니까 대충 한 17평쯤 되는 거죠, 여러분. 임대 기간은 3년. 그 다음에 지금 한번 유찰돼가지고 296만 원. 장사만 잘 된다면 뭐 너무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매점 현재 매점이 있고 건물 면적, 그 다음에 부지 면적, 건물 면적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조건 이런 것도 있네요. 사용인이 부담해야 되고 식당 및 음식물 제조업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까 궁금한 게 있으면 대부해주는 기관에 가서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자, 입찰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입찰가 항상 첨부 파일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갖는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별게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봤더니 공유재산 대부계약, 전자입찰 공고, 갑곶돈대 매점 및 대여점, 지역 제한 경쟁입찰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기간은 3년.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이거 296만 원은 낙찰 금액은 1년 대부료예요. 1년 대부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번에 3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1년에 300만 원. 또 1년 있다가 300. 또 1년 있다가 300. 그다음에 이제 대부료 결정 방법은 그 이후에 조금 뭐 물가를 연동해서 올릴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만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 조건도 있고 입찰 일정도 꼼꼼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입찰 방법은 전자입찰, 지역 제한 경쟁 입찰, 최고가 낙찰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데요. 공고일 현재 인천도 아니고 강화군에 주소를 둔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가능.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공고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자. 근데 이게 정말 마음에 든다면 강화군에 사는 사람을 섭외해서 계약을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부 공매들은 입찰 참가 보증금을 기일 내에 입찰 금액의 5% 이상 제출한다. 원래 통상 우리가 아까 압류재산 공매는 최저가의 10% 납부하는데 다른 것들은 뭐 입찰하는 금액의 10% 또는 입찰하는 금액의 5%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찰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크게 여러분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1년치다. 그 다음에 계약은 3년이다. 3년 범위 내에서 1년씩 대부료 먼저 먼저 납부한 다음에 사용을 한다. 현장 설명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거기 이제 관리사무소 연락처가 있으니까 날짜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부공매 학교 매점. 과거에 이제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 여러분 학교 매점이에요. 학교 매점. 권리금도 없고 보증금도 없어서 너무너무 좋다. 일단 또 가장 쉽다. 바로 여러분 이런 학교 매점을 또 대부공매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학교, 남학교, 남자 학교가 훨씬 더 매점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대 날짜 정해서 상가용 업무용 건물 교육연구실에서 이제 클릭.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해보세요. 그래서 집하고 사무실에 가까운 대부공매가 뭐가 있을까? 자, 그랬더니 강서구 등촌동에 경복 비즈니스 고등학교 학교 매점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1,158만 원에 나왔다. 클릭. 자, 클릭을 했더니 건물은 약 한 9평짜리. 전용 면적 9평. 뭐 매점 9평이면 여러분 뭐 나쁘진 않겠죠? 최저가는 1,158만 8천 원. 이게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특히 여러분 이제 학교 매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교사가 있잖아요. 학교 건물이 있는데 지하에 있으면 가장 좋죠. 지하에 있으면 가장 좋은데 학교 교사가 있고 운동장이 있는데 매점이 밖에 있으면 가장 안 좋은 케이스. 비가 오거나 또 밖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도 그런 거니까 쉬는 시간 10분 안에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건데 그런 점도 고려 감안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최저가는 1,158만 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뭔지 반드시 첨부 파일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운받아서 읽어보는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비드 공매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입찰가 1,300만 원 언급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사용료 예정 가격 연 임대료 1,158만 원. 근데 이것도 1년치가 아니에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임대료가 1,158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150만 원.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 건데 그것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과연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이제 체크를 또 확인을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서울 시내의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둘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 못하고 인천 사람 못하는 거죠. 교내 매점 사용 허가 조건. 사용 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료는 낙찰 금액으로 하고 별도로 이행 보증금 30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부 공매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차장. 자, 요즘에 또 대부 공매에서 주차장이 또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날짜 정해놓고 토지, 그 다음에 주차장. 그래서 검색. 대부로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더니 많이 나오는데 광화문 빌딩 앞 공용 노상 주차장이 나왔다. 1억 1,200만 원에 관심이 있다. 왜냐하면 광화문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항상 여러분 공고문 전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요런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한번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억 1,200만 원은 1년간 사용료다. 그 다음에 16대를 댈 수 있나 봐요. 주차를 16대를 댈 수 있나 보다.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공고문 전문, 그 다음에 공고문 입찰 정보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아까 이제 그걸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 빌딩 앞 공용 노상 주차장 1년 동안 구획수가 16개, 그러니까 주차를 16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전 가격은 1억 1,200만 원. 너무 비싸다면 유찰돼서 나중에 낙찰 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연장 계약 시 사용료 산정 방법이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요금은 어떻게 운영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얼마씩, 그 다음에 입찰 계약일 시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광화문 빌딩 앞 주차장 현장 안내문. 네. 운영 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2시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네, 운영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쉬는 시간들은 또 좀 너무 많아가지고 수익률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광화문역 근처에 될 수 있는 곳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딱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가서 또 한번 체크해보셔야 되겠죠? 현장 가보면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부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 원래 여러분 광화문 그 앞에 가보면 주차하는 곳이 부족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급지기 때문에 5분당 500 뭐 이렇게 얼마씩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요즘에 이제 공용 주차장이 인기 많은데 다만 이제 이런 주차장들은 각자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과연 이제 얼마만큼 장사가 잘 될 거냐. 또 내가 못한다면 직원을 또 둬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 다양한 부분들을 잘 산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한강에 가보시면 한강공원에 주차장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전부 다 대부분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코비드 때문에 또 비가 많이 온다면 또 눈이 많이 온다면 또 장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런 것들을 각자가 잘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온비드 공매 여러분 어땠나요? 온비드 공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는 국가기관과 또는 공공기관의 어떤 부동산을 대부해서 즉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학교의 매점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공기관의 커피숍 또는 주차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도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 온비드 공매 사이트를 좀 많이 보시고 또 나와 있는 물건들 임장도 많이 해보시고 직접 입찰해서 낙찰도 받아봐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항상 실전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